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일러스트를 한번 직접 해볼 건데요. 자, 오늘 수업부터는 일단 일러스트의 기본적인 툴이나 그런 메뉴들을 한 번씩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시험을 준비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시험을 떠나서 이 기능들을 익혀서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동화책이나 독서책에 이런 사파들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쓸 때 필요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고, 필요한 이미지를 또 그려줄 수 있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기능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일러스트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얘네들은 자, 포토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인터페이스가. 얘도 역시 CS6로 시험을 보는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CS6 버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볼 거고요. 어, 자, 일단은 한번 툴을 보면 여기 툴박스를 먼저 하나씩 좀 볼게요. 툴박스를 하나씩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있는 메뉴들도 같이 한번 보고 오른쪽에 있는 패널들도 같이 볼 거예요. 자, 한번 사용을 해보면 자, 얘는 우리 포토샵에서 똑같이 이 화살표 모양이에요.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툴 이름이 나오죠. 툴 이름도 나오고 단축키도 나와요.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면 셀렉션 툴, 선택 툴, 단축키는 V. 되게 자주 사용하는 애기 때문에 V를 외워놓으면 편해요. 자, 뭐냐면 그냥 선택하고 이동하는 거예요. 얘를 선택하고 이동하고 싶어요. 얘를 선택하고 이동하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툴.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크기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여기 바운딩 박스에 갔을 때 바운딩 박스에 갔을 때 자,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화살표 모양이 생겨요. 이럴 때 크기를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비율이 달라질 때는 뭐 눌렀었냐면 우리 포토샵에서도 Shift 눌렀었어요. Shift 눌렀었죠? 같은 비율로 커져라. 비율이 깨지지 않게 Shift 눌러줘야 되고 그리고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면은 회전 모양이 나와요. 이때는 회전을 해줄 수 있는 애들. 회전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되고 그래서 선택하고 이동하고 크기 조절하는 거는 셀렉션 툴로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더 선택하고 싶어요. 그때도 역시 하나 선택하고 추가 선택 Shift. 그래서 Shift가 단축키가 두 개로 쓰이죠. 제외도 해줄 때도 Shift 제외, 추가 Shift, 제외 Shift. 그리고 늘릴 때는 Shift를 눌러야 같은 비율로 크기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택하고 이동해 주는 거, 단축키 Shift 정도만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에요. 왜냐면은 한 점씩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한 점씩. 잘못했을 땐 컨트롤 Z. 점을 선택이 되면 이렇게 점에 색깔이 차요. 여기는 색깔이 지금 투명하죠? 안에가 동그란 색이 흰색이에요. 이런 애들은 선택이 안 된 애죠. 선택을 하면 색깔이 이렇게 파랗게 돼서 그 선택한 점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선택한 점만 움직일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요거는 각도예요, 각도. 그쵸? 라운드 있을 때 방향축이죠. 방향축을 움직여줄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이동 툴은 그냥 그 객체, 오브젝트를 그대로 이동을 해준다면 직접 선택 툴은 그 점을 하나하나 이동을 해줘요. 한 점 한 점 이동.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요렇게 한 점씩 이동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이 잡힌 건 그룹이 돼 있어요. 그룹. 그룹이 뭐냐면 자, 언그룹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G인데 저는 지금 우클릭 했어요. 우클릭. 단축키는 자 오브젝트에 관련된 건 다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룹 컨트롤 G라고 돼 있죠. 언그룹은 컨트롤 시프트 G예요. 근데 웬만한 단축키는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하면 얘에 관련된 애들의 단축키가 나와요. 자 언그룹 해보면 그룹이 풀려서 하나씩 하나씩 선택이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불러볼게요. 그룹 지금
저는 요거를 3번에 나눠서 묶여놨기 때문에 그룹을 한번 풀었더니 이렇게 그룹을 풀어놓은 거고, 그죠? 그룹을 묶어놓은 거고, 이렇게 그룹을 묶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들을 그룹을 묶어놔요. 왜 그러냐면 같이 그룹을 묶어놔야 이 나무끼리만 움직일 거다. 이 나무끼리만 움직일 거다. 안 그러면 막 얘네 선택을 시프트 계속 선택해서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오브젝트끼리 그룹을 잘 묶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묶고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선택해주는 애들 선택 툴이에요. 그룹 셀렉션 툴은 뭐 사실 그룹 셀렉션 툴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아요. 뭐냐면 그냥 이 그룹 자체를 그냥 움직여줘요. 그룹으로 직접 선택 툴이에요. 그룹.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트 툴. 요렇게 한 점씩 이동해 주는 애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선택 툴은 오브젝트 자체를 선택하고 크기를 조절해 준다면 직접 선택 툴은 한 점씩 이동을 해서 바꿔줄 수 있는 방향축도 바꿔줄 수 있고 이런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으로 돌리는 거 컨트롤 Z예요. 컨트롤 Z. 얘도 똑같아요. 근데 일러스트는 컨트롤 Z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포토샵은 전전으로 돌려라. 컨트롤 쉬프트 Z 얘기겠지만 컨트롤 Z. 전으로 돌려라. 컨트롤 쉬프트 Z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컨트롤 Z는 전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그 후로 돌아가게 좀 전 거 다시 후로 컨트롤 쉬프트 Z예요. 컨트롤 Z 전전전전. 그리고 자, 이거는 마술봉이 있어요. 마술봉은 뭐냐면 같은 색깔끼리 포토샵에서도 같은 색깔끼리 선택을 해주는 애였어요. 앨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색깔끼리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술봉으로 선택을 하면 같은 색깔끼리 선택을 쉽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올가미 툴은 내가 이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그 부분에 걸친, 내가 지금 드래그한 부분에 걸친 오브젝트들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여기만 선택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걸쳐진 애들만 선택을 쉽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해준 다음에 이동을 할 거다. 뭐 해줄 거다. 그러면 다시 이동 툴이나 다이렉트 툴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자, 해서 선택에 관한 애들이에요. 얘네 내기는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애들. 제일 많이 사용이 되죠. 선택 툴.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펜 툴을 한번 해볼게요. 펜 툴. 우리가 그 포토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일러스트는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뭐 직선부터 해볼까요? 자, 여기 펜 툴.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선택 툴로 선택을 풀어주고 다음 점으로 가라. 그리고 이건 제가 설명을 써놓은 건데 제가 이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설정이 너무 어두워서. 자, 보면 이 펜툴이에요. 펜툴 옆에 보면 이렇게 X라고 나와 있는 시작점이 있고 이건 시작점이에요. 이렇게 표시가 되면 연결을 해주는 포인트 모양이에요. 추가해주는 모양. 플러스가 나오면 그리고 제거를 해주는 모양이에요. 자, 제거를 해줘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여기 밑에 그려놓은 애를 한번 따라 그려볼게요. 펜툴. 기본 펜툴로 시작을 해서 자, 지금 보면 여기 별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시작 모양인 거예요. 시작. 첫 점은 그냥 무조건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점에 가는 거죠. 이어서 클릭하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클릭. 근데 막 삐뚤빼뚤하네요. 자, 이럴 때는 뭘 눌러야 되냐면 우리 직선 뭐 이렇게 하는 건 시프트였어요. 시프트. 같은 사이즈로 늘려줘라. 직선, 사선 이럴 때
정확하게 할 때 Shift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안에 차오르는 것은 뭐냐면은 색이 흰색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정경색. 앞에 있는 면색이 색깔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럼 흰색을 없앨 거다.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선으로 할 때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다음 쪽으로 여기 넘어갈 거예요. 근데 얘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럴 때 지금 여기 보면 색깔이 채워져 있죠. 그러면은 연결이 그냥 돼서 그리겠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컨트롤 누르면 이동 툴로 바뀌어요. 모든 작업을 하다 컨트롤 누르면. 그럴 때 바탕을 한번 클릭을 하면 이 오브젝트 선택이 풀려요. 선택이 풀린 상태에서 그려야 다시 시작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클릭하면 돼요, 직선은. 근데 기억해야 될 거, Shift 눌러야 직선으로 그려줄 수가 있고, 내가 다음 점으로 그리고 싶어요. 연결이 돼요. 그쵸? 그럴 때 얘를 풀어줘야 돼요. 이 선택된 점을 컨트롤 누르면 이동 툴로 바뀌니까 바탕을 클릭해서 다음 점으로 가주는 거죠. 자, 얘도 Shift 눌러주면 45도 각도죠, 지금. 45도 각도까지도 Shift로 더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을 해서 끊어줘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가까이 가져가면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연결 포인트로 바뀌어요. 연결 포인트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연결 포인트. 이 포인트로 바뀌어요. 자, 연결 포인트로 바뀌었을 때 바뀌었는 걸 확인하고 해줘야 연결을 시켜줄 수 있어요. 동그라미는 닫힌 버튼이에요. 연결을 해주겠다. 동그라미. 자, 해서 연결을 해줄 때 포인트 모양이 바뀌는 거고. 그쵸? 그냥 할 때는 없어요. 동그란 모양이. 이어졌을 때, 이어서 선이 완성이 된다 할 때만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점에 가까이 점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점이 아니라 선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져가니까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죠. 여기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때 클릭하면 점이 추가가 돼요. 플러스 나올 때 점이 추가. 근데 나오지 않으면 그냥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빼고 싶어요. 그러면은 점을 빼는 거니까 점에 가까이 가져가야겠죠? 점을 빼고 싶다. 빼고 싶다.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추가할 거면 선에다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점을 빼고 싶으니까 점에 가까이 가져가서 빼야죠. 추가 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냥 마우스 포인트에 가져가면은 이렇게 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뜨니까 굳이 뭐. 그리고 컨버트는 뭐냐면은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가까이 가져가서 쭉 드래그를 했어요. 곡선의 모양으로 바뀌어요. 근데 잘 안 맞았을 때는 잘 맞춰줘라. 페이스를 맞춰줘라. 라는 경고창이 뜨죠. 그 점을 잘 선택해서 이렇게 쭉 하면은 곡선. 그리고 그 점을 곡선인 애를 클릭하면 다시 뾰족해져요. 그래서 얘는 컨버트. 아치 포인트를 툴이에요. 그래서 펜 툴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펜 툴이 일러스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펜 툴로 그림을 그리고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펜툴로 그림을 그리고 뭔가 표현을 해주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글씨를 번역시켜줄 때도 펜툴로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펜툴의 기능을 많이 익혀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곡선을 해볼게요. 일러스트 곡선은 또 조금 다르거든요. 자, 곡선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곡선은 첫 점, X자가 이렇게 나왔죠? 첫 점은 그냥 클릭, 다음 점에 그냥 클릭하면 직선이죠. 다음 점에 클릭을 할 때 쭉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방향 툴이 나와요. 방향축이. 이렇게 해서 방향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쭉 드래그 하면서. 자, 그리고 방향 바뀔 때는 끊어주셔야 돼요. 이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 이렇게 표축할 때. 이게 전환이에요. 얘는 여기서 끊기겠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음 점으로 가고도 이렇게 휘어요. 왜냐면 이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끊어주겠다 하면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또 전환 포인트가 나올 때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점으로 가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곡선의 각도를 맞춰줄 수 있겠죠. 방향 바뀔 때, 포인트가 바뀔 때 끊어주고 다음 점 쭉 방향 바뀔 때 끊어주고 쭉 끊어주고 얘도 역시 지금 뭐가 따라하는 면의 색깔이 따라와요. 없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선, 곡선 차이점이 좀 있죠.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맞춰주셔야 돼요. 꺾일 때 끊어주고. 자, 다음 점으로 갈 때 어떻게 해줘요? 컨트롤 눌러서 이 선택을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이동 풀로 바뀌었을 때 클릭해서 빨간 마우스 포인트가 없어졌을 때 다음 점으로 와서 클릭 여기다 쭉 각도를 맞춰주는 거죠. 방향 바뀔 때 한번 끊어주고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Alt를 눌러서 끊어줬는데 일러스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이 선과 내가 가려는 방향의 각도 포인터가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그려줘도 되겠죠. 상황 봐서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곡선 부분을 사용해주면 되고 방향이 바뀔 때는 끊어주고 아닐 때는 그냥 맞춰주면 돼요. 자, 그래서 방향이 바뀔 때 한 번씩 끊어줘야 된다는 부분 전환. 곡선은 쭉 드래그를 해서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 거. 직선은 그냥 클릭. 곡선은 쭉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자, 해서 이렇게 전환 포인트가 각도를 바꿔줄 때 사용이 된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우리가 펜툴도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펜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펜툴로 한번 또 이런 연습을 해보면 좋고, 그리고 이번에는 도형을 한번 볼게요. 문자를 봐야겠네요, 문자. 이게 버전이 달라지면서 이제 뭐 순서 같은 게 조금 달라졌으니까, 문자툴. 근데 문자는 우리가 여기 밑에 얘네들을 사용하고 나면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자는 얘네들 사용하고 할게요. 그래서 도형부터 할게요. 도형이 더 쉬우니까. 도형하고 선부터. 자, 도형이에요, 도형. 네모죠? 그냥 드래그하면 돼요.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네모를 그려줄 수 있어요. 네모를 그려줄 수 있고 그 다음 Shift를 눌러볼게요. 정사각형이 돼요. Shift를 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얘를 선택해서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이동 툴로 가야 돼요. 이동 툴로 가져야 되고 자, 네모 얘네는 꾹 누르면 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까지 딱 눌러주면 얘네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까이 놓고 빼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모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예제에 보면 이렇게 건반을 한번 완성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자, 쭉 드래그해서 건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얘랑 똑같이 만들고 싶은데 옆에다가 똑같이 만들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를 그려놓고 이동을 하면서 복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해야죠. 이동하고 복사하는 거는 이동 툴로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자, 선택해서 얘를 이동하면서 복사를 하고 싶어요. 여기다. 그때 Alt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딱 두 개가 나와요. 복사를 해주겠다는 표시예요. 그때 Shift까지 같이 놓치면 자, Alt는 이동하면서 복사해요. Shift는 같은 위치에 놔줘라. 그렇기 때문에 Alt Shift를 같이 눌러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용된 단축키를 보면 Alt는 복사도 있고 중심에서부터 그릴 수도 있는 단축키가 있어요. 뭐냐면 자, 내가 이 포인트 중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리고 싶어요. 딱 그리고 나서 Alt 눌러볼게요.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그려줘라. 그럼 Shift는 정사각형. 그죠?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해줘라. 그러면 Alt 누르면 되고 Shift는 정사각형.
자, 그리고 또 Alt가 아까 뭐가 있었냐면, 이동을 하면서 복사를 하고 싶어요. 내가 이동을 하다가 Alt를 누르면 무조건 복사. 이건 포토샵에서도 똑같은 연출이에요. 그리고 Shift가 같은 위치에 놓을 수도 있고, 중복 선택, 하나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싶어. Shift. 추가 제외. Shift죠? 그래서 요 단축키가 Alt Shift는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이동하면서 복사 Alt Shift.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뭐 이런 예제를 만들어 보다 보면은 단축키는 자동적으로 외워져요. Alt Shift. 자, 그럼 얘네를 다 쭉 선택을 하고 싶어요. 드래그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같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자꾸 얘네가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그룹을 만들어요. 같이 잡아서 Ctrl G.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얘네는 같은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같은 하나로 잡혀져요. 오른쪽 클릭하면 아까처럼 그룹 풀기, Ctrl Shift G. 그룹 풀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룹 풀어주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검은 것만을 이렇게 그리면은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가운데에서부터 커지게 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Alt. 그려줄 수 있는 거죠. 검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얘네 둘이 이 색깔을 여기다 끌어내면 이렇게 색깔이 같이 들어가요. 검은색이. 자, 이동은 누구로? 이동 툴로. 선택해서 이동하면서 복사 Alt Shift. Alt Shift. 이렇게 Alt Shift. 단축키를 외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마술봉으로 같은 색깔끼리 잡았어요. 같은 검은색끼리만 잡히죠. Ctrl G. 그룹을 묶으면 이제 얘네는 같이 그룹으로 잡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얘네끼리 다 그룹 묶어볼까? 건반이 다 Ctrl G 그룹 묶으면 같이 그룹이 됐어요. 한꺼번에 잡히고 한꺼번에 되겠죠. 근데 나는 검은색만 잡고 싶어? 그룹을 풀면 되죠. Ctrl Shift G. 검은색만 다시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같은 애들끼리 묶어놓으면은 작업하기가 훨씬 편해요. Ctrl G, 그죠? 자, 그래서 네모난 도형을 한번 사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라운드는 다른 애로 한번 해볼까요? 자, 라운드.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딱 보니까 라운드가 사용이 됐고, 원이 사용이 됐고, 별이 사용이 됐네요. 이런 애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라운드. 자, 라운드. 쭉 들어가면은 라운드가 생겨요. 근데 나는 이 라운드의 각도를 조금 더 동그랗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좀 더 뾰족하게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라운드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방향키를 쭉 올리면은 라운드의 정도가 주르르륵 동그래져요. 그래서 타원까지 만들어지죠. 올리면 사각형까지, 내리면 이제 방향키를 쭉 내려가는 방향키로 하면 뾰족한 사각형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라운드의 정도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방향키로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바탕을 클릭하면은 가로, 세로, 라운드의 크기 정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할 때는 얘로 해주시면 돼요. 모든 애들이 다 똑같아요. 사각형도. 정확한 사이즈로 해주고 싶으면 바탕을 클릭하면 나와요. 자, 그래서 라운드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자, 원도. 동그랗게 만들고 싶으면 Shift를 눌러줘야죠. Shift 눌러주면 되고. Shift 눌러주면 되고. 원도 마찬가지로 바탕을 클릭하면 사이즈가 맞게 조절해주면 되고. 자, 다각형은 얘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마우스로 지금 드래그한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각수가 늘어나서 원까지 만들어져요. 아래로 내리면 각수가 줄어들어서 삼각형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Shift. 그래서 이 펜툴로 도형이 없다면 펜툴로 이런 걸 다 그려야겠지만 도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얘도 똑같이 중앙으로 맞춰가지고 어차피 삼각형이니까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항상 뭐 그리기 전에는 색깔도 미리 맞춰놓아 볼까요? 자, 지금 선 색깔은 난 없게 하고 싶어요. 근데 면 색깔은 초록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얘도 우리 포토샵하고 똑같이 더블 클릭하면 원하는 색으로 컬러 피커에서 색깔을 셀렉션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 색상의 채도 말고 탁한 정도, 그죠? 명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색을 선택해서 찝으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옴니 웹 컬러는 웹에서만 보여지는 컬러예요. 우리가 이제 출력했을 때는 CMYK 컬러여서 더 많은 색을 표현할 수 있는데 웹에서는 보였을 때 RGB,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웹에서는 딱 보여지는 색상이 조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웹 컬러에서 할 때, 우리가 웹상에다가 작업할 때는 이걸로 해야 색상의 오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거는 CMYK 값을 넣거나 RGB 값을 넣는 거예요. 자, 색깔을 넣어주고, 자, 얘를 하나 여기다 만들었고, 얘를 복사해서 아래로 쭈루루룩 내리고 싶어요. 자, 이동하면서 난 복사하고 싶다. 아까 뭐였냐면 Alt, Shift. 근데 얘가 여기 조금 늘어야겠네요? 아, 근데 중심이 안 맞아요. 가운데서부터 커져라고 아까 뭐였냐면 Alt. Alt 누르면서 하면 되겠네요? 얘도 이동하면서 복사, Alt, Shift. 가운데서부터 커질 거니까 늘릴 때 Alt 눌러야 가운데서부터 커질 거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얘 선택하고 초록색 Shift 선택해서 같이 잡아야 Ctrl G. 그룹을 묶어놔야 같이 계속 움직이죠. 안 그러면 또 계속 Shift를 눌러줘야 되니까 같은 애들끼리 그룹을 잘 묶어 놓을게요. 뭐 사각형이야. 아까 만든 사각형을 그려주면 되고. 그래서 이런 애들도 그냥 축을 좀 잡고 Alt 눌러서 그려놓고 이동 툴로 가는 게 얘로 가도 되지만 작업하다 컨트롤 누르면 무조건 이동 툴로 바뀌어요. Shift 눌러서 이동 툴로 바뀌려면 컨트롤. 자, 색깔은 여기서도 바꿀 수 있지만 이게 오른쪽에 보면은 컬러가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패널에서도 이렇게 컬러를 바꿔줄 수 있고 좀 두꺼워 보이죠? Alt 눌러야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줄어들 거고. 자, 얘도 나무니까 같은 애들끼리 Shift 눌러서 추가해서 Ctrl G 그룹을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별을 한번 해볼게요. 별도 쭉 드래그해서 각수를 올리면은 쭉 엄청나게 포인트가 많아져요. 줄이면 삼각형까지 만들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바탕 클릭해서 자, 크기 조절할 수 있고 자, 얘네 지름에서의 길이 여기에서의 길이에요. 포인트의 개수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는 얘가 여기서부터 이게 큰 길이 그 다음 요 길이 조절해서 조금 더 뭐 폭을 조절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좀 차이가 날 수 있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길이를 조절해서 더 뾰족하게 덜 뾰족하게 포인터가 많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별을 만들어주면 되고 색깔도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돼요. 얘도 뭐 검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검은색을 쭉 끌어내면 되는 거고 자 해서 이렇게 도형을 사용을 해봤어요. 도형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애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광선이에요. 광선 한번 쭉 잡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광선이 생겨요. 광선이 생기는 거.
근데 이런 표현들이 보면은 이제 포토샵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일러스트는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퍼지고 색깔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이런 표현은 조금 부족해요. 하지만 되게 정확하죠. 그래서 깨지질 않아요. 아무리 늘려도, 아무리 줄여도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글씨나 그림 같은 거는 우리가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많이 해주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광선 느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옆에 있는 선도 한번 볼게요. 선. 선은 직선, 곡선, 나선형 이렇게 뭐 나눠주는 칸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애들인지 제가 이걸 정리를 해놓은 애들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아까 플레어 툴의 옵션인데 이거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대부분들이 디자이너들은 그 광선 같은 경우는 포토샵에 굳이 가져가서 써요. 효과는 포토샵에서 쓰는 거죠. 자, 근데 일러스트에서도 뭐 쓴다 하면 자, 얘네도 역시 클릭을 하면 옵션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옵션의 각도와 후광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볼까요? 그래가지고 얘는 중심에서의 그 크기와 투명도와 밝기를 조절해주고 얘는 후광, 얘가 후광, 그리고 광선, 그 다음에 링의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옵션 창이에요. 그래서 얘는 배경 위에만 이렇게 해줘야지 흰색 배경일 땐 이렇게 뭐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위에서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플레어텔 광선 툴이고 그다음에 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직선이에요. 직선 쭉 들어가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그을 수 있죠. 근데 직선 하려면 시프트를 쭉 해줘야지 180도, 90도, 45도씩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시프트를 눌러줘야 직선이고 곡선 쭉 들어가면 곡선이에요. 얘도 시프트 하면 같은 비율로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정확한 사이즈 얘네도 마찬가지로 다 클릭하면 정확한 사이즈예요. 나선형 쭉 드래그해서 방향키로 조절하면은 이렇게 꼬이는 모양의 나선 정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방향키로 올리면 더 많아지고 내리면 더 줄어들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은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지름, 레디어스, 그 다음에 얘네는 원을 기준으로 가는 나선에 뻗어나가는 정도, 그리고 이루는 선분의 개수예요. 점의 선분의 개수. 방향도 조절해 줄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선형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기준으로 나선이 뻗어가는 비율을 100으로 하면 이렇게 원이 되는 거고 110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거는 거의 기본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많이 써요. 원을 할 때는 뭐 원을 쓰니까 근데 가끔 이런 모양을 그려줄 때 자격증 시험에도 이런 문양을 만들어줄 때 좀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옵션을 설정해 줄 때는 얘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선의 옵션도 좀 볼게요. 자, 선에서 이런 또 옆에 보면 패널이 있어요. 스트로크 패널인데 옵션이에요. 선에 관한 옵션. 얘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거에 관련된, 이 선에 관련된 제가 그 설명을 요렇게 해놨는데, 자, 여기는 그 캡의 위치예요, 모양. 그래서 딱 각이지게 할 것이냐, 원으로, 라운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포인트를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할 것이냐, 포인트에서 좀 더 떨어지게 각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제가 선을 그렸어요. 선의 두께를 먼저 조절해 줄 수 있죠. 두께를,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절해 줄 수 있고, 그 두께에서 아까 보면 캡의 모양, 두 번째 거 라운드로, 세 번째 거 프로젝션 캡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느 때 또 많이 사용이 되냐면, 요렇게 우리가 각이 졌을 때. 자, 이번에는 그럼 펜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포인트가 조인이 됐을 때 이렇게 뾰족해요. 그죠? 위치가 다른 거고, 라운드일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거는 꺾일 때 꺾이는 부분이에요. 각이지게 할 거냐, 라운드로 할 거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도를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아이콘 모양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콘 모양대로. 그 어렌지 스트로크도 중앙으로 할 거냐, 인사이드로 할 거냐, 아웃사이드로 할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선의 스트로크 이렇게 두께가 있으면, 그 색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스트로크 두께가 있다면, 자, 선의 센터로 되겠죠, 지금은. 그리고 얘는 안으로 들어갈 거 할 거냐, 아니면 아웃사이드로 밖으로 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다 했는데 안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작업을 이렇게 다 했는데 두 개를 똑같이 분명히 Alt Shift에서 붙였어요. 근데 스트로크의 위치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선이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점선. 선일 때 점선. 자, 대시라인을 태클을 하면 점선, 선의 간격, 대시 크 길이가 갭의 간격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르게 줘볼게요. 대시를 5로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에는 뭐 12로 줬으니까 뭐 7로 줬어요. 그럼 이렇게 점선의 길이와 간격과 지리의 간격을 3개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의 정도를 조절해 줄 수 있고, 이것도 요 모양대로예요. 이게 꺾이는 부분을 잘리게 할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양대로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꺾이는 부분을 딱 맞춰서 꺾을 것이냐,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대시 라인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애들. 자, 그리고 점선이 많이 사용돼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점선 같은 경우는 얘한테 선택해 볼게요. 점선에다가 자, 대시라인을 주되 동그라미를 줘야 되고, 그쵸? 지금 제가 대시와 갭의 간격을 다르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갭을 그러면, 자, 대시를 0으로 해주고, 갭을 다 다르게 하면 다 다르게, 계속 다르게 되겠죠? 3개로. 자, 이렇게, 점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시가 다 0이어야 돼요. 갭은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점선의 간격이 조절이 되는 거고. 그쵸? 자, 해서 스트로크 옵션 많이 사용이 되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만나가지고 작업을 해볼 때 그때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점선도 받고 선과 점선. 그리고 요거 안 봤죠? 아까 요거를 이런 거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은 이런 이렇게 뭐 시간표를 만든다. 아니면 내가 뭔가 칸을 만든다.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돼요. 한번 보면 드래그 해볼게요. 쭉 드래그 하면은 칸 만드는 거예요. 자, 시프트 방향키로 위로 올라가면은 칸의 개수가 쭈루룩 더 늘어나죠. 그리고 줄의 개수가 늘어가고 좌우로 하면 칸의 개수가 늘어나요.
얘 네모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칸을 만들어준 그리드 툴. 이런 걸로 사용하면 그리드를 잡기가 편해요. 이렇게. 그래서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딱 하고 싶다. 그러면, 자, 바탕을 또 클릭해요. 그러면 정확한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고, 얘네, 칸의 개수죠. 줄의 개수. 그리고 옆으로 가는 좌우로 퍼지는 개수. 9개예요.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간격 조절해 줄 수 있고, 이렇게. 근데 간격은 거의 사용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다 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중에 이동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용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애들인지만 잘 보시면 돼요. 너네 컬러를 넣고 시작할 거냐 하는 거고, 이거는 뭐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면 돼요. 자, 해서 이렇게 그리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나선형으로 원이에요, 원. 자, 쭉 방향키를 올리면은 원의 개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좌우로 하면은 분할의 개수가 늘어나고 줄어들어요. 자, 얘도 바탕 클릭하면 옵션을 설정해 주세요. 정확히 가로, 세로 크기. 그 다음에 원의 개수, 그리고 분할이 되는 개수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하나, 둘, 셋. 비율 맞춰줄 수 있고. 자, 여기서 요것도 뭐 어느 때 사용이 되냐, 뭐, 요런 모양 같은 거 디자인할 때, 이런 뭐 지금 뭐 티켓북을 만들었는데, 이런 티켓북에 이런 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만약에 이거 없으면 원을 계속 복사해서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얘로 그리면 훨씬 더 쉽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우리가 선도 사용을 한번 해봤고, 브러쉬 다 사용을 해봤고, 글씨, 브러쉬랑 연필까지 사용하고 타입 2 보도록 할게요. 자, 브러쉬는 뭐냐면 그냥 브러쉬예요, 브러쉬. 브러쉬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선명하죠. 그래서 그림은 무조건 일러스트에서 그려줘요. 자, 브러쉬를 한번 볼까요? 브러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게.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애들인데, 그래서 드로잉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브러쉬로 그림을 뭐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브러쉬는 그냥 그려주는 거고, 마지막에 내가 여기 닫힌 패스를 그리고 싶어요. 닫힌 패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넣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면이 닫혀있지가 않기 때문에 색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색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색이 닫혀야 면과 선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Alt를 눌러야 동그란 모양이 나와요. 그때가 딱 닫힌 패스가 돼요. 그리고 Alt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꽈배기 연툴 모양이 나와요. 걔는 뭐냐면 꽈배기 모양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수정을 해줘요. 내가 그린 모양을. 이거는 패스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마지막에 Alt만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Alt 눌렀을 때 스무스로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브러쉬에도 옵션이 있어요. 브러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브러쉬들이 있어요. 내가 브러쉬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 브러쉬 모양이 아니라 다른 브러쉬 모양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분 모양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화살표 누르면은 여기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 부분을 누르면은 더 많은 브러쉬들이 있어요. 오픈 브러쉬 한번 볼게요. 표지 쭉 꺼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브러쉬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불러올 수도 있고 쭉 보면 얘네들에 관한 브러쉬들 이런 막 분 느낌 이런 애들을 제일 많이 쓰죠. 이런 여러 가지 브러쉬들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브러쉬들, 그 일러스트에 있는 브러쉬들만 사용하면은 좀 다 너무 비슷하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브러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얘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쭉 끌어가면은 플러스 모양이 나와요. 넣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브러쉬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이런 모양들 있죠? 이런 모양이 있는 애들은 스케쳐 브러쉬, 아트 브러쉬, 패턴 브러쉬로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캘리그래픽 브러쉬, 뭐 다른 브러쉬들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그렸으면 그 브러쉬를 가지고 등록을 했을 때 선으로 해볼게요. 선. 지금 브러쉬가 적용이 돼 있어서 저 브러쉬 안 하겠다 해놓고 끌어넣어도 되고 그냥 여기 종이 모양 눌러도 돼요. 자, 캘리그래픽 브러쉬 하면은 그 브러쉬에 이렇게 타원 모양도 조절해 줄 수 있고 랭그 값 조절, 그 다음 두께 조절, 사이즈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랜덤으로 할 거냐 그럼 랜더의 각도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보면서 내가 이렇게 브러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두께가 너무 얇네요. 두께 좀 두껍게 해볼까? 내가 만든 브러쉬 요거래요. 더블 클릭해서 다시 수정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수정해서 내가 만든 브러쉬들을 프리뷰로 체크해볼까? 원하는 브러쉬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랜덤으로 하면은 또 얘도 마찬가지로 랜덤으로 크기 조절, 라운드 정도 조절 해서 이런 식으로 더해주겠다. 내가 원하는 브러쉬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브러쉬도 만들어줄 수 있는 애. 자, 그러면은 아까 얘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스케쳐 브러쉬래요. 스케쳐 브러쉬. 스케쳐 브러쉬에 이걸로 만들었네요. 자, 얘네 모양이 3개 이렇게 이런 애들로 해야 조금 스케쳐 브러쉬는 더 예쁘게 나와요. 자, 일단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브러쉬로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 브러쉬를 선택해가지고 얘네를 미리 보면서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픽셀 놓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프리뷰 해놓고 자, 선화에서 이 사이즈도 사이즈 조절 랜덤으로 하면 랜덤으로 조절이 돼요. 사이즈도 그 정도 퍼센테이지로 조절해 줄 수 있고 보면서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자, 스페이싱 거리죠. 거리 간격 걔네도 조절해 줄 수 있고 피처 얘는 패스에서 떨어지는 간격이죠. 조절해 줄 수 있고 자, 로테이트 각도 조절 얘는 좀 랜덤으로 해야 귀엽겠죠. 이런 식으로 각도도 조절해 줄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브러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스케쳐 브러쉬는 이렇게 흩어 뿌려주어서 만들어주는 브러쉬. 아까 캘리그래픽 브러쉬 이런 걸로 캘리그래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했었죠. 캘리그래피 브러쉬로 미리 보게 해가지고 보면 조절해서 이런 느낌의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트 브러쉬 한번 볼게요. 브러쉬. 아트 브러쉬. 자, 아트 브러쉬는 이렇게 패스가 한번 그려지는 동안 그냥 오브젝트 하나로 이렇게 그려지는 애예요. 브러쉬 같은 느낌이죠. 근데 얘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로. 자, 얘로 일단은 알트 브러쉬 눌러놓고 일단 오케이 해볼게요. 오케이 해놓고 얘한테다 적용을 시켜본 거예요. 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얘를 또 더블 클릭하면은 조절이 가능해요. 미리 보기 해서 조절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 옵션 설정해 줄 수 있고 조절해 줄 수 있고 시작 전과 끝나는 지점 그리고 얘를 방향을 어디로 시작을 하고 어디로 끝날 거냐 그리고 색깔 이건 거의 기본으로 하고 방향도 바꿔줄 수 있고 오버랩 꺾인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주는 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트 브러쉬는 한 번에 이렇게 그려지는 브러쉬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브리틀 브러쉬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쉐이프 모양, 붓의 모양을 설정해 줄 수 있고 자, 일단 오케이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를 하면서 볼게요. 사이즈 조절 두께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수채화 느낌의 브러쉬예요. 겹쳐지는 정도도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투명도 이런 식으로 보면서 맞춰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브러쉬들 모양이 있어요. 그 브러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은 다음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브러쉬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다 브러쉬 느낌이죠. 브러쉬로 다 작업이 된 애들이에요. 브러쉬를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브러쉬가. 자, 그 다음에 패턴 브러쉬. 자, 패턴으로 뭐 여기에다가 다른 패턴 넣을 거야. 여기다 다른 패턴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패턴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패턴들을 넣으면 이렇게 패턴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얘도 더블 클릭해서 조절을 해보면 조절해 줄 수 있는 거고, 그죠? 간격들을 조절해 줄 수 있고. 스페이싱 간격. 간격 조절. 이거는 꺾이는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나타나요. 방향 조절. 거꾸로 거꾸로. 그 다음에 늘려서 할 거냐. 아니면 맞춰서 뭐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더해줄 거냐. 해주는 애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면이 있을 때는 이렇게 꺾이는 면에 같이 나오는 거죠. 패턴들이. 그 패턴. 계속 반복된 패턴으로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브러쉬예요. 자, 그래서 브러쉬도 이렇게 만들어 봤고, 그래서 일러스트 할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브러쉬를 만들어 봤고, 연필줄까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 본 김에 연필줄. 색연필줄.
자, 색연필 툴은 좀 자연스럽게 그려줄 수 있어요. 쭉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서 마지막에 Alt만 눌러주면 돼요. 얘도. Alt. 그래야 닫힌 피스. 브러쉬랑 같이 이렇게 스무스 툴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좀 더 둥글둥글 모양으로 바뀌죠. 패스를 정돈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이거는 그 옵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보면 이렇게 패스 지워져요. 옆에 뚜껑으로, 그쵸? 뚜껑으로 지워지는 거. 굳이 뭐 사용을 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스무스 툴일 때 옵션이 있어요. 펜 툴일 때. 펜 툴의 정확도나 매끄러운 정도. 펜 툴일 때 정확도나 매끄러운 정도. 그 다음에 그 옵션을 조절해 줄 수 있고. 스무스 툴. 스무스 툴에서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데 뾰족하게도 해줄 수 있거든요. 옆에를 해주거나 이러면.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얘네도 강도를 조절해서. 자, 해서 연필 툴은 연필하고 브러쉬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려줄 수 있다는 거. 마지막에 Alt 눌러줘야 되는 거. 스무스 툴로 부드럽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거. 브러쉬는 내가 원하는 브러쉬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거고, 연필 툴은 어느 때 많이 사용되냐면 이렇게 스무스 툴 사용할 때 많이 사용돼요. 사실 브러쉬나 연필 툴이나 비슷하거든요. 내가 사용해보고 조금 더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연필 툴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문자 툴까지 같이 보면서 나머지 툴들을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이제 중요한 애들은 거의 다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그렇게 사용이 되진 않지만 뭐 있으면 도움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기능들을 본 다음에 마지막 정리를 하고 이제 그 기출문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아직 일러스트를 아마 안 깔은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정도만 잘 보다가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 전 동영상에 어도비 사이트나 그리고 뭐 이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일러스트를 깔아서 한 번씩은 사용을 해보면 포토샵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